존경하는 학부모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시 북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학교폭력 전문 상담사 안홍욱입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해설 6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매 강의 시간대마다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폭력은 학교장 자체 해결로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사안과 교육지원청에 설치되어 있는 심의위원회에서 조치 결정을 받는 중요한 사안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 처리하게 됩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제에는 모든 기록이 남지 않고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지 않고 또 한 달에서 2달 정도 걸리는 심의위의 결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모든 에너지 낭비, 또 그 과정에서 형성되는 가해 피해자와의 갈등, 또 이런 여러 가지를 신속하게 간편하게 해소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심각하거나 고의성이 있다거나 지속적인 행위였다거나 또 보복 행위였다거나 이런 중요한 사안이 아니면은 학교 전담반에서 자체 해결제도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고 학교장 자체 해결제에 잘 따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거듭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작년 8월 20일자 법률 개정 이전까지는 학부형이 2분의 1이 참여했었습니다. 그런데 3분의 1로 학부형을 줄이고 전문성과 공정성을 다 강화했습니다. 거기에서 보통 10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 학부형이 보통 2명 내지 3명이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생활 지도 경력 교육자, 또 교육 전문직으로 재직자 또는 재직했던 사람, 또 판사, 검사, 변호사, 또 학교 전담 경찰관, 현직 경찰관입니다. 그다음 의사, 청소년 관련 기관의 전문가,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에 2년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조치를 내리느냐? 먼저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입니다. 보호 조치입니다.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입니다. 1호는 심리상담 및 조언, 2호는 교육감이 지정한 시설의 일시보호, 3호는 치료 및 요양, 4호는 학급 교체, 6호는 기타 학교장이 정하는 사항입니다. 이 피해자에 대한 조치는 7일 이내에 실시하고 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이행할 때는 반드시 피해자 학부모의 동의하에 해야 됩니다. 동의 없이 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또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조치 이행에 대한 통보는 조치사항에 대한 통보는 어떻게 할 것이냐. 가해 학생이 하나하고 피해 학생이 하나 1대1로 행해졌을 때는 뭐 문제가 되지 않은데 가해 학생이 여럿인 경우에는 어떻게 통보하느냐. 피해자한테는 본인 조치와 모든 가해 학생 A, B, C, D가 있다면 A, B, C, D 가해 학생을 다 어떻게 조치했는가 그걸 다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 학생이 5명일 때 각각의 가해 학생에 대해서 본인 조치 결과와 피해자의 조치 결과만 통보하게 되어 있지 다른 학생에 대한 조치 결과는 거기에 통보 대상에 두지 않습니다. 다른 학생은 어떻게 했든 간에 나의 조치와 피해 학생의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던 것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심의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수사기관에 신고가 돼가지고 수사기관에서 조사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를테면 경찰의 수사 또 검찰의 수사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경찰에서 이게 뭐 증거가 불충분해서 혐의가 없다거나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이거는 죄가 안 된다 또는 뭐 증거가 없다 그래서 불기소 처분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학교폭력예방법과 일반 형법과는 입법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심의위에서 결정 안 된 사안을 번복해서 다시 심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다시 해야지 일단 한번 심의에서 결정한 사안을 수사 결과에 따라서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다시 심의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경찰 수사나 또는 검찰 수사 과정에 있으니 그 결과를 보고 우리가 조치를 하자고 심의위에서 조치 유보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사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그 결과를 보고 심의하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좀 뭐 아주 가해 피해자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라든가 또 때로는 성사안 같은 경우에는 좀 둘이만이 이루어진 사안이기 때문에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 피해가 분명하고 또 사안이 중대하고 이런 경우에는 일단 심의위원회에서 조치 결정을 내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 다음 피해 학생의 전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이 피해 학생이 학교폭력을 이유로 전학을 할 수 있는가? 종전에는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정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 학생을 전학 보낸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해가지고 가해 학생만 8호 강제 전학 처분이 있고 피해 학생은 이건 삭제했습니다. 그러나 또 때로는 피해 학생이 그걸 원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1조 또는 73조에 학교장 추천 전학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주소 이전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추천을 해서 전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에는 없지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이용해서 피해자가 다른 학교로 전학하고 싶은 경우에는 이 제도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가해 학생 선도 조치입니다. 가해 학생 선도 조치는 1호 서면 사과, 2호 접촉 보복 금지. 이 접촉 보복 금지 기간을 심의위에서 결정해 줍니다. 언제까지 접촉을 금지하라, 또 보복 금지한다. 3호는 교내봉사, 4호는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는 출석 정지죠. 6호 출석 정지는 무단 결석 처리하는 겁니다. 다음 7호 학급 교체, 8호 강제 전학, 9호 가장 강한 퇴학 처분인데 이 퇴학 처분은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 교육 기간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 고등학생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9가지 조치를 심의해서 냈을 때는 이 결정사항을 10살 이내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피해 학생 조치와는 달리 강제 조치이기 때문에 학부모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또 피해 학생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는데 가해 학생 조치는 즉시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부가적 특별교육제도가 있습니다. 가해 학생의 경우에는 학생에 대한 그 조치 이후에 교육을 받게 되어 있는데 학부모도 동반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호하고 9호, 즉 서면사과와 9호 퇴학 처분은 학생과 학부모 교육이 없습니다. 그리고 2호 접촉 보복 금지, 3호 학내 봉사활동은 4시간 이내입니다. 학부모, 학생, 동반교육 4시간 이내. 이 시간도 시부위에서 결정해 줍니다. 그 다음 5호는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인데, 학생이 특별교육을 받을 경우에는 그 교육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의 부가적 특별교육이 없고, 다만 학부형만 5시간 이상 신부에서 결정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5시간 이상이라고 하지만 5시간을 넘는 6시간, 7시간 이렇게는 교육이 대부분 그런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5시간으로 정해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학생이 심리치료 결정을 받았을 때는 치료이기 때문에 별도로 부가교육이 필요 없고, 학부모 역시 치료이기 때문에 특별교육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4호, 6호, 7호, 8호, 4호 사회봉사,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강제전학. 요 처분을 받았을 때는 학생과 학부모는 동반교육을 5시간 이상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여러 가지 조치가 있는데, 이런 조치를 이행하지 않겠다, 나 거부한다, 또 기피하거나 이럴 때 어떻게 조치를 내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장 긴급조치가 있다고 그랬죠. 1호부터 6호까지요. 학교장이 긴급조치를 내리는데 이걸 이행하지 않을 때는 학교 내 선도위원회에서 징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징계를 받는 거죠. 다음 심의위원회에서 조치 결정한 것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7일 이내에 추가적 조치를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1, 2, 3호 조치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는, 1, 2, 3호 조치는 원래 그 생활기록부에 기재를 유보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거를 바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은 종전 것까지 소급해가지고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초등학교는 3학년, 중고등학교는 1, 2, 3학년 전 기간 동안에, 초등학교는 3년, 중고등학교는 1, 2, 3학년 전 기간 동안에 재발하지 않으면은 그 1, 2, 3호에 대해서는 기재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재발하게 되면 소급 기재하고, 또 그 이행을 기간 내에 하라고 그랬는데 그걸 이행하지 않으면 바로 기재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그 부가적 특별교육을 학부형한테도 부과한다고 그랬는데, 그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즉 3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상 말씀드리고요. 더 물어보실 말씀이 있으면 댓글에다 동영상을 보시고 댓글에 물어보셔도 되고, 전화는 032-510-1597, 510-1597로 물어보시거나 또 방문해도 제가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